내년에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0포인트의 이 돌파 가능성, 오늘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다 3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온다. 그 의미를 좀 해석해보고요. 관련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어느 정도로 더 열릴까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10월에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주주 보호나 주주 권익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서 계속 투심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약간 변수긴 한데. 환율,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대미 투자 요구 3,500달러, 500억 달러에 대해서 좀 선불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게 환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환손실 리스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투심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연말에 조금 관건이 되는 건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400원 그 이상에서의 그 밴드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의 외국인 매도의 좀 강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좀 주의하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피 밴드 한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밴드를 추정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좋고 그럼 3,800에서 4,000 정도가 일단은 저희가 보는 밴드 상단이고요. 이제 5,000 코스피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산업 여러 가지 AI라던가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쟁력이 올라온다면 5,000까지 도달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메모리 산업이 지금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이제 시장이 3,800 언저리까지 갔을 때는 조금 버블 구간에 들어가면서 투기적 성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충분히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요 증권사의 연내 그 밴드들을 표로 살펴보셨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4,000까지도 좀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좀 높게 보이시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전략들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3차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전략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자사주 소각 법제화 앞두고 이제 트러스트존 자산에 그러니까 대규모 이비 발행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회사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우니까 이 자사주 담보로 자본 조달 이비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비 발행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인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러스트존 자산에서 태광산업이 자사주 가지고 이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통과시켜 놓고 주주 권익 보호를 전제로 이제 상법 개정을 통과시켜 놓고 이게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우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어쨌든 지주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도 SK그룹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두산, 롯데 이런 데들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벌 대기업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비 발행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꼼수는 부리지 않겠다라는 점이 명확하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이 한 11월 초에 자사주 추가 2%, 11월에 2% 소각 원래 하려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발표가 날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6%까지는 다 지금 소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11.9%도 지금은 만약에 이제 뭐 법을 떠나서 뭐 꼼수 부리지 않고 네. 소각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SK그룹도 지금 GSK도 자사주 비중이 24.8%인데 일단 타사처럼 뭐 EB를 발행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대기업 집단들은 전공법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세컨 티어, 뭐 2류, 3류 기업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좀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죠. KCC가 이제 최근에 대규모 EB 발행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견 기업들이 좀 많아지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삼성물산도 삼성그룹이죠. 어쨌든 삼성물산도 지금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10월 추석 끝나면 네. 좀 많이 비중을 늘려도 괜찮으세요. 특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실적이 3분기가 좀 나오고 나서 11월 초에 실적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편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4분기에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CC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CJ 지금 잠깐 주가 차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중국 국경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영 지금은 예전 2015년과 다르게 면세점 안 가잖아요.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고 올리브영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한번 경신을 했는데 지금 3분기는 아마 더 좋은 상황이고요.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이 지금 국경절과 중국 무비자 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CJ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올리브영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향후에 합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들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 사시는 거에 대해서. 다만 이제 두산은 아까 3분기 실적이 조금 슬로우할 수는 있으나 네. 4분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렇군요. 시험을 보시고 추천드립니다. 네. 대형 지주사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까지도 좀 픽해줘서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SK 그리고 또 두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고 CJ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효과, 국경절 또 최대 실적 효과 좀 기대하고 있네요. 삼성물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주사는 이제 KCC 이후에 빠른 움직임, 이제 자사주소가 움직임 보이는데 이제 추석 이후에 조금 더 주가 탄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증권주들은 어떻습니까? 좀 증시 활성화와 배당 기대감에 상승 역시나 좀 기대감 모으는데 탑픽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세요? 저희가 증권주 뭐 탑픽이 어디다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증권주 중에서도 이제 신영증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가요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을 해야 되는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떤 액션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증권업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두나무 그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2대 주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 모멘텀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앞서서 미리 움직일까? 사실 이제 의무 공개 매수 그 제도입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데요. 그 증시 영향과 또 그와 관련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까지 오면 이제 자사주 소각을 강제가 아니지 뭐 의무화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굉장히 비싸게 산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자녀 지분은 상장시켜 놨다가 헐값에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해외는요 똑같이 프리미엄을 주고 100% 다 사주거든요. 소액주주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금융지주 은행이죠. 정부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이라는 회사
샀습니다. 지분을 지금 75% 샀죠. 75%를 주당 네. 1,562원에 샀는데 이제 우리금융이 이제 대주주가 됐잖아요. 저 25%는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저 상폐를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금융이 그 보험사 또 하나 있기 때문에 합병을 동양생명을 시킬 거라서.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금융이 대주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가를 낮출 수 있어요. 동양생명을 예. 최대한 낮춘 다음에 주가가 낮아진 네. 시점에 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항상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가 이렇게 축출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됐고 사실은 우리금융이 어마어마한 권한, 이 딜에 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액주주, 그러니까 동양생명의 소액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고 사실 정상적이라면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의 지분 가치를 1,500원에 받는데 지금 주가는 동양생명 8,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았으면은 똑같이 1,500원에 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금융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 뭐 지금 더존비존도 네. 어제 기사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자녀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 3차 핵심 포인트 자사주 소각과 의무 공개 매수 도입과 관련해서 DS 투자증권 김수현 리서치 센터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